지금의 삶에서 깨어나고 싶습니까? 누군가의 삶을 깨우고 싶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지치고 깨지고 상처받은 마음을 체면과 강의로서 치유해주고 있는 마음단단연구소의 최단단 소장입니다. 요즘은 개인 코칭이 좀 있어서 좀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두 개의 아주 기분 좋은 카톡을 받았습니다.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받았는데, 오전에는 재수하는 여학생이죠. 일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개 대학에 입학했다고, 입학이 아니지, 합격을 했다고 저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아주 기분 좋은 메시지였습니다. 선생님, 저 대학에 붙었어요. 토요일에 발표했다는 다른 사립대학에 붙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고 하면요. 어떤 상태였냐고 하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짧은 기간에 1년 반 정도의 아주 일본을 굉장히 유창하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 들어가려고, 일본에 있는 대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실전에 시험만 들어가면 떨리는 거예요. 두렵고. 시험에서도 잘 못 봤고 면접에서도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가지고 요즘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에 합격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온 메일은요. 어저께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어저께 찾아오셔가지고 작가분이십니다. 작가분이신데 이 발표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발표 불안이 있냐면, 실제 들어가면 잘한대요. 실제 들어가면 잘한답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그 시간에 그 두려움이 너무 두려워서 이제는 강의 같은 것들은 안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남들이 강의하는 걸 보니까 부러워서 저를 찾아왔는데, 한 번 체면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서 오늘 그 발표가 있었답니다. 오늘 발표가 있었는데 발표를 했대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소장님 체면 이후에 참 신기하게도 발표하기 전에 그 싫었던 긴장감이 사라졌어요. 편하게 발표를 하게 됐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 시간이 오길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엄청난 발전이죠. 그 발표가 불안해서 그 기다리는 것이 막 떨리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기다려진다? 엄청 장족의 발전을 한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재수하는 여학생 같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막상 현실의 시험에 가서는 자기가 준비한 것들이 제대로 다 안 나왔어요. 또 이 스피치를 준비하면서 스피치 과정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실제 현실에 가서는 또 불안이 다가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노력을 한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하는데 내가 공부를 좀 못했다. 그럼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럼 성적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스피치 발표 준비를 하는데 준비가 좀 부족했다. 준비를 하면 돼요. 그럼 잘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공부를 했는데도 그렇고 스피치 준비를 했는데도 그렇고 두려움이 다가오는 겁니다. 정말 미친 일이죠. 어떻게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좋은 툴이 체면이라는 거죠. 그 무의식 속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러면서 그 무의식을 덤덤하게 해주면서 해결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노력한 만큼 향상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저도 참 신기한데,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개입한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난 안 돼. 역시 안 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누군가에 개입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누군가를 잠을 깨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삶을 깨운다는 것하고 똑같죠. 첫 번째 방법은 크게 소리치면서 깨우는 겁니다. 야, 너 빨리 일어나! 학교 안 가? 빨리 일어나야지! 이런 식으로 깨우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 깨움을 당하는 사람이라고는 어떻겠습니까? 짜증나죠. 그리고 이제 자발적 의지는 없는 거죠. 그럼 겨우겨우 일어나가지고 학교에 가지만 또 자는 거죠. 그건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봄바람이 산들산들 하면서 우리의 피부에 닿듯이 그렇게 소프트하게 깨우는 겁니다. 시간이 드는데 이제 한번 일어나 볼래? 너의 삶을 한번 바꿔볼래? 이런 식으로 천천히 종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복을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반복이거든요. 안 일어난다고 짜증을 내면 안 되고 한번 일어나 볼래? 일어나 볼래? 조금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일어났을 때 이제 그 친구한테 용기를 주는 거죠. 너 일어났구나. 너한테는 말이야 아직 너가 활용해 보지 못했던 너가 잘 모르는 그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야. 근데 네가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가 자꾸 쓰질 않으면 그 힘이 없어진다. 한번 해볼래? 한번 해볼래? 그렇게 점점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근데 쉽게 칭찬을 줘서는 안 돼요. 일단 용기부터 주는 거죠. 왜? 그 사람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자존감을 점점 불러일으켜서 자존감을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칭찬과 용기를 주면요. 그 사람이 고지고대로 칭찬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자존감이 없는 경우에 칭찬을 해주면 속으로 짜증을 냅니다. 나 그렇지 않은데 내가 무슨 그런 힘이 있어? 웃기고 있네. 나한테 돈 받아가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더 좋아해요. 마치 나는 야단을 처음부터 맞으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야단을 또 안 치면, 야단을 안 맞으면 더 불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조용히 천천히 깨우면서 천천히 용기를 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요. 직접적으로 깨우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 앞에 서서 내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새벽부터 점심 저녁까지 저의 루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없이 무언의 말을 하는 거죠. 나하고 한번 해볼래? 나와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래? 그럼 처음에 주저주저 하다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자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모든 인생을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제가 책임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면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변화하지 않는다고 짜증내거나 화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건 그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의 모든 염원과 희망을 담아서 그 사람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깨어지냐 안 깨어지는 그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절대 화를 내거나 서두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언젠가는 일어날 거니까. 그것이 한 번에 일어날 수도 있고 두 번에 일어날 수도 있고 세 번에 일어날 수도 있고 저는 그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이렇게 바뀌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너를 인정해야 되는 거야. 너의 현재 있는 그 상황을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너를 소중하게 생각해. 왜? 너는 몇만 년 전에도 몇만 년 후에도 똑같은 사람은 없는 그런 유일무이한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다른 사람들 비록 너를 보고 좀 게으르다고 하고 또 공부를 못한다고 해도 너 스스로는 너에 대해서 자책하지 마. 굉장히 유일무이한 사람이니까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는 거야. 너를 인정한다는 것은 너를 기다려주는 거야. 지금까지 봐봐. 더 이상 뭐 좋아질 것도 없는 같이 그런 너를 기다려주는 거야. 언젠가는 내가 좀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기다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모든 과정들이 첫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가면 갈수록 변화가 빠르고 변화가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삶에 개입을 할 때는 그렇게 아주 몰아치거나 그러지 말고 천천히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천천히 그의 마음을 변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는 틀림없이 바뀔 겁니다. 오늘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때, 누군가의 삶을 깨울 때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마음이 단단해지는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